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성우투자입니다. 자, 시장이 온통 악재뿐이죠. 그렇습니다. 달러 강세로 촉발된 악재. 그것이 각국의 환율을 건드리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시장인데요.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섣불리. 악재가 하나뿐일 때는 우리가 뭐 2100선이니 1900선이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여러분들이 어, 둘 중에 하나예요. 시장이 살아남느냐, 정말 아주 무너지느냐. 아, 확률도 상당히 높아졌어요. 시장이 무너질 확률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가격이 싼 건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가격이 싼 건 맞은데, 섣불리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돼버렸다. 그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왜 이 달러 강세가 지속되느냐? 그리고 미국 FRB는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울까? 경기 침체의 경고를 곳곳에서 하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밀어붙일까?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미국이, 이번이 세 번째로, 미국 달러 기축통화에 대한 헤게모니를 다시 한번 잡고자 하는, 세 번째 시도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2차 대전 후에 잡았죠. 그것은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 그때 잡은 것은, 미국이 막대한 금이 있었기 때문에 된 거고요. 두 번째 헤게모니를 잡은 것은 1970년대 금태환 금지선언 이후에 석유 결제를 달러로 하는 거. 그러다가 2000년대 와서 이 달러 패권이 흔들렸어요. 왜 흔들렸냐면 너무 많이 발행을 했어요. 2008년도에도 발행을 했는데 그거는 약과예요. 이 코로나 때는 정말 너무 많이 발행을 해버렸어요. 정말 잉크로 막 찍어냈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시 달러에 대한 의문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것을 미국이 감지를 하고 이참에 확실하게 달러 그 많이 발행된 달러 있잖아요. 그거 수습 못 했거든요. 못 할 수가 없거든요. 워낙 많이 발행해서 뭐 3경인가 이렇잖아요.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과거에 발행한 거 플러스 하면 정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미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찍어낸 달러를 사줄 나라도 없어요. 2000년대에는 있었잖아요. 중국. 중국이 미국 국채를 다 사줬죠. 80년대, 90년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줬죠. 이제 사줄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미국은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 미국 패권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이 그런 의도로 자기네가 저질러 놓은 엄청난 달러의 발행량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할 모양인 것 같아요. 소위 말 전 세계로 인플레를 수출한다고 그러죠. 이번에 긴축도 하면서 달러 강세도 일으키고 그 달러 패권 그 너무나 많이 발행돼서 떨어지는 달러 패권에 대한 의구심도 이번에 확실히 잠재우자. 뭐 이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달러 강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연준의 긴축이 있죠. 금리 인상. 지금 예정된 대로 5%까지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마 밀어붙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까지 밀어붙이지 않으면 얘네가 저질러 놓은 소위 말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돈 찍어서 먹고 살았잖아요. 지난 수십 년간. 그 나라가 존재의의를 사라질 만큼 달러가 너무 많이 발행돼서 이 정도 충격을 안 주고는 회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참에 확실하게 건수 잡았다. 소위 말하는. 이번에
그동안 저지른 풀어놓은 달러, 확실하게 회수하면서, 달러에 대한 패권도 강화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도 달러가 강달러면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으로 가서요. 여러분들 오늘 시장 그래도 선방한 거예요, 한국은.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선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형주만 지수를 받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뭐 간단히 종목도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지수 관련 대형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버텼고요. 물론 현대차는 빠졌지만 뭐 시가총액이 크지 않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급등을 했고 그래서 지수는 좀 1.8로 이렇게 선방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우리가 쉬는 동안 빠진 게 나스닥이 5%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방한 거죠. 물론 코스닥은 4% 빠졌으니까 뭐 반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지수는 코스닥이 아니에요. 코스피지. 그래서 그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는 뭐냐? S&P하고 나스닥이에요. 근데 그게 거의 5% 빠졌기 때문에 선방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빠진 종목 수를 보면요. 코스피는 양호하죠. 그래도 189개가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은 100개도 안 돼요. 상승한 종목이. 빠진 게 1,400개. 코스닥은 최근 경기는 이거보다 더 안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 대형주들이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LNF, 에코프로, VM이 코스닥 대장 1, 2등인데요. 뭐 셀트리 헬스케어도 뭐 얼마 안 빠진 거죠, 사실은. 이 대형주들이 2차전지 대형주들이 안 빠졌어요, 별로. 그러니까 개별주들은 엄청나게 빠진 거죠, 보면. 뭐 비덴트 이런 건 뭐 다 한가 맞았네 보니까. 한때는 뭐 가상화폐 비썸 해가지고 그렇게 뭐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띄워주더니 요즘에는 뭐 얘기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자 그만큼 오늘 코스닥 체감지수는 안 좋았다. 개별 종목은 기본이 5%가 기본이고요. 조금 더 빠졌다 그러면 7%, 좀 많이 빠졌다 그러면 10% 이상 뭐 이렇게 빠졌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안 좋은 투심이고요.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왜 빠졌냐고 물어보면 뻔하니까요. 뭐 미국 증시 빠지니까 빠지는 거죠. 뭐 말할 거 보이십니까? 근데 지금은 미국 증시만의 영향이 아니에요. 미국 증시도 물론 급락을 많이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처럼 그 고용지표 호조 이런 거는 핑계고요. 고용지표 호조 때문에 더 밀어붙인다. 그건 핑계거리고 아예 마음을 먹었어요. 진짜로. 이번 참에 정말 긴축할 거라는 것을 아예 굳힌 것 같아요. 경기 침체는 좀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주는 여러분들 끝난 게 아니다. 가격이 싸다. 뭐 섣불리 이렇게 덤비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뭐 가격은 싸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은 안 들어요. 이 정도 긴축 강도라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죠. 0.5 정도 지수에 다 반영이 됐고요. 그러면 한국도 굉장히 이제 38만 가구가 주택담보대출을 집을 팔아도 못 갚는다. 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정말 또 한 번의 패닉 장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요. 살얼음판 증시라고 생각하고 섣불리 오판하고 자금 투입하거나 뭐 특히 비드더다가 나 이번에 한번 한몫 잡자 좀 이른 판단입니다. 아직은 모든 게 불확실해요. 특히 저는 신용 뭐 터지는 이런 부분보다도 더 두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예요. 여러분들도 간밤에 러시아 미사일 공격, 그 다음에 크름 대교인가요? 그 불타는 거 보셨잖아요. 러시아의 자존심, 뭐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뭐 막 살인하고 이런 게 자기 분노를 그 일순간 이렇게 그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래요. 국가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국가를 운영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민주국가는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푸틴, 북한 같은 나라는 독재 국가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미치면 나라가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만약에 김정은이 미쳤다. 그러니까 해포들은 미친 거예요. 나라 자체가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뭐 서방 이런 민주국가들은 뭐 대통령이나 총리가 미쳤다고 그래도 다 내각에서 다 적절히 권한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국회도 있고. 근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감정 싸움으로 좀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요. 자, 2차 대전 때도 사라예보에서 그 총알발로 시작됐잖아요, 사실은. 그거 갖고 사과해라? 안 하니까 쳐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똑같아요, 지금도.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금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밀리면, 물론 밀려야 정상인데, 왜 침략자기 때문에. 근데 세계, 이렇게 우리 증시에서 볼 때는 안 좋은 거다. 핵 위험이 러시아가 밀리면 밀릴수록 증가하는 거다. 지금 전술핵 사용 위험은 훨씬 증가했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어떤 사람도 그래요. 러시아가 뭐 핵을 쏘겠냐.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푸틴 머릿속을 누가 머릿속에 들어가 봤냐 이거예요. 2차 대전 누가 권총한발로 전 세계가 4천만 명이 죽는 그런 참사가 일어날 줄 누가 예상을 하겠냐 이거죠. 똑같습니다. 전술핵이 아니라 전략핵을 쏴서 3차 대전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핵전쟁의 도가니로 빠질 수 있는지 그런 걸 누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참 답답한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우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중재자가 나타나요. 중재자가.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협상하려는 노력을 보이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게 답답해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이렇게 나토에서 좀 뭐 종전 아니더라도 휴전 정도 이렇게 협상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안 보이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다. 그리고 점점 부추긴다. 미국도 러시아가 오늘 폭격하니까 첨단 방공 시스템을 더 제공하겠다. 자, 오늘 또 푸틴이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또 반격을 해서 뭐 러시아 땅에 또 뭐 하나 떨어졌다. 또 문제가 또 심각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다 대고 지금 S&P 20% 이상 더 하락한다. 뭐 이런 경고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는 온통 악재뿐이 없어요. 지금 보면 뭐 국내도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나스닥 뭐 이런 거 빠졌다는 얘기,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얘기, 그 다음에 미국 자동차 목표가 하향. 왜냐하면 수요 부진했다는 뭐 이런 거 전부 좋은 뉴스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긴축을 고용지표가 잘 나왔으니까 더 밀어붙이겠다. 뭐 이런 뉴스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오늘은 또 중국 관련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미국이 중국과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겠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함부로 수출 못하는 거 이제. 하이닉스가 더 타격이 커요. 하이닉스는 더 중국 비중이 높아요. 삼성전자보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아예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달러 강세하고 다 관련이 있어요, 이게 다. 중국을 공격하는 것도 이제는 중국이 더 이상 미국 채를 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중국의 활용가치 끝난 거예요. 2000년대에 미국이 중국을 WTO에 가입시키고 중국을 이렇게 성장시킨 이유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인플레이션 국채를 수출하고 싼 제품을 공급받으려고 했는데 그 목표 달성을 한 거예요, 이미. 중국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첨단 산업적으로. 이제는 중국의 이용 가치가 없으니까 트럼프가 공화당이죠. 바이든은 민주당이죠.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더라도 중국하고 화해할 일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도 이제는 선택의 폭만 남은 거예요. 선택의 폭만.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중국 눈치 보고, 뭐 경제는 중국, 군사 안보는 미국,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게 기회주의 하다가는 둘 다 얻어 터지는 거예요. 한국은요, 우크라이나만큼 위험한 나라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국민들이 많아요. 북한과 평화협상 얘기하고. 정신 나간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푸틴, 김정은. 북한은 누가 결정하죠? 김정은 하나가 결정해요. 모든 걸. 김정은이 미치면 북한이란 나라가 미친 거예요. 핵무기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어? 미국하고 적당히 하고 중국하고 적당히 하고 이게 됩니까 지금? 확실한 동맹이 없으면 자기 나라 지킬 수 있는 맨날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주식시장하고 별 큰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지금. 달러 강세, 그것 플러스 그것이 다 중국하고 미국 전쟁하고 연결돼 있고요. 이건 경제전쟁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것도요, 엄밀하게 지금 뭐 중재를 안 하고 있어요. 서로 부추기고 있지. 이런 부분도 시장의 위험이고, 여기에 또 뛰어들어가는 게 북한이란 나라예요, 북한. 얘 돈이 어디서 생긴다면 궁금해요,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수십 발 쐈고요. 기름이 없어서 전투기도 못 날리던 북한이 150대씩이나 편대 비행을 해요. 돈이 어디서 났나 궁금해요. 북한이란 나라가 경제가 무너졌는데 돈이 생길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해킹했거나, 가상화폐 통해서 외국 거 돈 이렇게, 뭐, 그 내내 해킹하고 같이 연결된 거죠. 그런 식으로 외국 거 해킹해서 뺏어왔거나, 아니면 마약 팔았거나, 요새는 북한 무기 팔 수도 없잖아요. 광물도 못 팔고. 아니면 또 다른 경로로 해서 북한으로 뭔가 흘러간 게 있지 않고서는 북한이 저렇게 기름도 없는 나라에서 원래 기름도 수출 못하게 돼 있거든요. 항공료는. 근데 항공기를 150대씩 편대 비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돈이 갔는지. 그런 나라가 조만간에 핵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갈 리가 있겠습니까?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요, 폭풍전야입니다. 저도 섣불리 긍정적인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너무나 불확실한 게 많아요. 어느 정도 좀, 이건 가능성이 좀 낮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가능성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악화될 가능성도 크고요. 북한 핵실험은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 어제는 저수지에서까지 SLBM을 쐈더라고요.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하는 그 전술의 위력이요. 히로시마에 터진 원자폭탄의 10배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거 한 방이면요. 서울 그 몇 방만 떨어지면 서울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드를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천지예요. 중국 눈치 보느라고. 중국이 뭔데요? 우리 생존보다 중요합니까? 지금은요. 현실화됐어요. 북한 위협이 이제. 선제 공격은 이미 타이밍 놓쳤고요.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을 공격했을 때 어떻게 요격할 수 있느냐. 근데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아예 물론 몇 발은 맞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떨어뜨려야죠. 요격에서. 아예 예정된 북한이 한 발이라도 쏘면 이미 타겟으로 잡고 있는 뭐 1000여 곳 정도 있다고 그래요. 유사시에 북한 요즘에 이동 발사대도 있지만 하지만 다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려면 특히 핵무기 정도 발사하려면 징후가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뭐 동시에 뭐 한 1000여 개를 이제 미리 선제는 공격 못 하겠지만 한 발이라도 미사일 발사하면 한국 땅으로 뭐 핵무기든지 뭐든지 동시에 출격해서 이제 공격을 해서 무력화 시키는데 그래도 여러 발 쏘면 또 요격을 하겠죠. 요격을 해서
못 떨어뜨리고 몇 발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전면적으로 일어나면. 근데 진짜 몇 발만 떨어져도 도시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북한이야 끝장나겠죠. 그런 상황에 지금 아직도 북한하고 어, 동조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것도 좋지 않지만은 지금은 북한은 북한 방식대로 나가되 한국은 한국 방식대로 나가야 돼요. 지금 주식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주식시장 얘기할 때 주식이 붕괴돼서 공매도 막아주세요.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공매도보다는 북한 핵미사일 막아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야지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증시가 뭔 소용이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증시가 있긴 합니까? 핵무기도 안 썼는데 그 정도 초토화됐는데.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하면 둘 중에 하나 끝장나는 겁니다. 물론 북한이 끝장날 확률이 훨씬 높죠. 왜냐하면 걔네가 핵무기 쏴도 뭐 10발을 쏘면 7발 정도는 아마 중간에 요격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기술과 미국의 이런 요격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뭐 일본까지 더해지면 일본도 군사적으로 왜 이렇게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일본 침략 안 받은 나라가 몇이나 돼요. 제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친일이라고 또 얘기할지 모르지만 친일이 아니고 안보를 위해서 일본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 그 과거의 패러다임에 일본은 과거에 우리를 침략했으니까 절대 상종 못해 이렇게 해버리면 관계 개선이 안 되잖아요. 증시 얘기하다가 참 요새 보면 이게 증시를 내가 봐서 뭐하냐. 어? 세계적으로 보나 한반도 정세로 보나 이게 뭐 주식이 뭔 소용이고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도 가능성이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건 뭐 여러분들 와닿지 않을 건데요. 자 오늘 미국 증시 오늘 또 나스닥이 요즘에 나스닥 선물도 못 믿지만 지금 빠지는 게 심상치 않아요 사실은. 심상치 않고요. 95포인트나 빠지는데 미국이 결정을 했다니까요. 제가 웬만하면 지금 이 정도 가격대면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2,500 할 때도. 근데 지금은 2,200, 200도 무너졌는데 그 소리가 안 나온다니까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팔고 떠나라도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물렸기 때문에. 귀잖아요. 너무 많이 물렸는데 뭐 팔아서 뭐해. 종이조각이나 똑같은 거. 섣불리 섭지고 불섭으로 뛰어들지는 마시란 얘기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한반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작정을 했어요. 달러 강세 확실하게 이끌어서 그동안에 엄청나게 프린터로 찍어낸 달러 좀 회수할 것 같아 이번에. 그래서 다시 달러 가치 정상화. 아주 쌈박하게 끝나는 거죠 미국은. 미국은 제대로 기회 잡았어요. 이렇게 해서 2년 동안 그동안 엄청나게 뿌려놓은 달러 다 외국에 인플레 수출하고 긴축 끝나면 다시 향후 달러 기축 통화는 쭉 이어진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CPI니 고용지표니 이게 다 쓸데없는 얘기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비관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세가 굉장히 힘들어요. 삼중구에 막혀 있어요. 우리 증시가. 뭐 증시 안전 펀드니 이 공매도 금지니 이런 건 정말 지엽적인 거예요. 이거 안 해준다고 막 땡깡하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본질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해주면 조금은 좋겠지. 근데 여러분들 증시 안전 펀드 들어와 봤자 개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 혜택도 못 봅니다. 오늘 같은 날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막판에 지수가 좀 회복을 했는데
대형주 사는 거지. 증시안전펀드가 무슨 코스닥의 잡주 이런 거 사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더 빠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물론 저는 제일 좋은 것은 일단 핵이라는 게 이게 안 나와야 된다 이건 우크라이나고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 핵이 나와 있으니까 한반도는 그렇지 않아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나라인데 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핵 했었는데 한반도는 머리에 핵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 그런 북한한테는 규탄 말 한마디 못하고 어? 참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너무 받지를 마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진짜로. 왜? 전 세계를 지금 두 명의 미치광이가 흔들고 있는 거예요. 푸틴하고 김정은. 그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가 한국.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정말 정치 여야, 아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아무 데나 지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데나 누구 지지한다 할 수 있지만 서로가 원수질 정도로 이렇게 서로 국위까지 해치면서 갈라지는 것은 처음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지 아세요? 민주당, 국민의힘 정치에서 타협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신사적으로 좀 서로 악수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라도 있었잖아요. 뭐 제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거 듣기 싫은 분 나가도 좋고요. 철저하게 원수에 지금은 상대를 인정 안 해요. 또 보세요. 전라도, 경상도 철저하게 갈라졌습니다. 옛날보다 더 큽니다. 만국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좌와 우가 철저하게 갈라졌습니다. 시민단체도. 이제는 서로 적이 아니 왼수예요, 왼수. 같이 섞지 못할 만큼 왼수예요. 차라리 적국보다도 더 싫어하는 게 내부의 다른 파예요. 거기에 20대 남자, 여자 분열돼 있죠. 부자, 가난한 사람 분열돼 있죠. 친중, 친미, 친중파, 친미파 분열돼 있죠. 친북파, 어? 또 친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분열돼 있죠. 옛날 말이 생각나는데, 국민은 인류, 경제는 이류, 정치는 삼류라고 그랬죠. 지금 볼 때는 국민도 이류로 떨어진 것 같아, 이제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인류가 아니에요. 인류라는 국민은요, 서로 싸우더라도요, 도덕적 가치와 기준, 규범, 이런 것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편이더라도 잘못하면 저 새끼 안 돼. 저 끄집어내려. 이래야 되는데요. 지금은요, 틀려버렸어요. 여도 야도 다 틀렸어. 우리 편은 다 옳아. 죄를 져도 감싸주고 있어. 세상에. 이게 정치라니. 죄 져도 우리 편은 갈라주고, 그거에 환호하고. 미쳤습니다, 대한민국. 미쳤어요. 여든 야든 미쳤어요. 북한은 똘똘 뭉치고 있는데, 미치광이 밑에서. 한국은 자유라는 틀 안에서 서로 왼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겨우 인구가 4천만 밖에 안 되는데, 땅덩을 해봤자 10만 제곱미터 되나요? 남한 땅. 거기에 쭉쭉 갈라져 있죠. 여야, 남녀, 20대, 30대, 60대, 30대, 경상도, 전라도. 아이고, 그런 와중에 증시 투자한다고. 주식 빠지면 정권 욕하고, 민주당일 때 주식 빠지면 민주당 욕하고, 지금 정권일 때 주식 빠지면 국민의힘 욕하고, 또 그런 분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정말 쓸데없는 얘기 했는데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정치, 경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